네, 존경하는 152만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릉 출신 국민의힘 심호섭 의원입니다. 오늘 귀한 도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시성 의장님과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공무로 참석하지 못하신 김진태 도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관님을 중심으로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에서 헌신하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헌신과 노력으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도민의 삶이 보다 향상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도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국 김광철 국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원역사문화연구원 및 강원학연구센터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자료는 강원특별법 제1조 목적입니다. 이 내용의 핵심은 지방 분권 보장과 규제 혁신을 통해 강원도의 정치, 경제적 발전을 추구한다는 것인데 그 원동력으로 강원도의 지역적, 역사적, 인문적 특성을 살리는 것이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강원도의 역사적, 인문적 특성을 살리는 것이 바로 강원학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강원특별법 제1조의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조성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강원학 진흥이 필요하고 강원학 진흥에 있어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강원학 연구센터라고 봅니다. 강원학연구센터는 2002년 강원연구원 부설센터로 설립이 되었으나 2010년 해산 이후 2017년 10월 재설립되었고 지난해 1월 강원역사문화연구원으로 명칭이 변경된 강원문화재연구소에 편입이 되어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원학연구센터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의 기틀을 다지는 차원에서 강원의 역사적, 인문적 특성을 학술적으로 규명하는 것은 물론이며 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강원학의 연구 성과를 아카이브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발판과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장님, 그 강원학의 필요성과 강원학 연구센터의 역할에 대한 본 의원의 발언에 대한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필요성과 역할에 대해서는 강원학 연구의 중요성을 고려했을 때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네, 국장님께서 크게 다르지 않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강원학의 진흥의 중요성을 비춰볼 때 현재 강원학 연구센터의 조직과 인력 구성에 대해서 어떻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강원학 연구센터의 인력은 3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비상임 센터장 1명하고 기간제 근로자 2명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요. 책임 있는 업무 수행을 위해서 사실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강원학의 중요성과 비추어 봤을 때 조직이나 인력에 대한 재평가는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 지금 강원학 연구센터에 지금 센터장 1명, 또 선임 연구원 1명, 연구원 1명인데 이 모두가 비정규직이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강원학 연구센터의 운영에서는 연구 외에도 또 행정적인 또한 적지 않은데 결국 2명의 기간제 연구원이 연구와 행정 모두를 관할하고 있는 거죠. 네. 예. 다음 자료 한번 보시죠. 예, 국장님, 이 작년 연말에 보도되었던 기사입니다. 강원학 연구센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현재 정규직 연구원이 1명도 없는 기형적 구조를 7년째 지금 이어오고 있다는 점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강원학 연구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재하고 관심 부족이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일 것 같고요. 아까 의원님께서도 연역 부분에서 센터의 연역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 센터 조직이 처음에 설치됐다 폐지되고 또 다시 강원연구원 소속으로 있다 지난해 24년도에 역사문화연구원으로 이관되면서 불안정한 조직에 대한 원인도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본 의원은 강원학연구센터가 지난 시간에 문제를 삼기보다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이제 출범을 하고 법에 명시된 강원의 지역적, 역사적, 인문적 특성을 살리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 꼭 강원학연구센터가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국장님이 먼저 강원학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셨죠. 네. 예, 거기에 보면은 용역 결과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전문가 그룹에서 만든 용역 결과를 해서 신뢰를 하고 있고요. 연구 결과에 따라서 강원학 진흥에 대한 어떤 정책 방향을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연구 결과에서 나온 조직 안정화 부분에 대한 문제, 특별히 좀 신경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본 의원도 해당 용역을 좀 자세히 살펴봤는데 국장님 생각과 같은 것입니다. 자료 한번 보여주시고. 예, 본 의원이 그 조직도를 보니까 현행 조직에서는 강원연구센터가 별도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업무 전문성이라든가 유기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측면이 있고 또 개편 안에서는 강원학 역사문화연구원의 주요 업무인 문화유산 보존관리 업무와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핵심 부서로 이렇게 되는데 앞으로 이렇게 조직이 변경될 수 있겠죠. 네, 일단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조직 개편 쪽에 주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하고요. 다만 그 총 정원 범위 내에서 정원을 신규로 늘리지 않는 상태에서 유휴 정원을 활용해서 단계적으로 조직 개편을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사실 뭐 보고서에 이렇게 조직 개편이 돼 있더라도 이게 뭐 정답은 아니라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국장님 답변하신 대로 그리고 인기적으로 좀 이렇게 정리를 해서 오늘 오전에도 우리 강원도의 있는 현안 사항을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질의하고 지사님도 하셨는데 바로 이러한 강원학이 정립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러한 사고가 나고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도권 같은 경우도 이 강원학이 제대로 정립이 됐으면은 이런 문화적인 부분을 잘 다루었으면은 사실 이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 무시하고 개발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어떻게 보면은 강원학센터를 어떻게 보면 활성화를 시켜야지만이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앞으로 문화 정치성을 찾아가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그다음에 그 강원학 역사문화연구원에서 이제 2024년, 25년도 예산을 조금 살펴보면은 한 2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어요. 사실 강원도 18개 시군의 전체에 대한 문화를 지키는데 2억 가지고 사실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 부분도 현실화시키는 것이 저는 좋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지속적으로 예산 증액이랑 내실 있는 사업 수행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제가 그 전국에 있는 이제 이러한 지역학에 대한 부분을 발전적으로 가는 사례를 좀 찾아봤더니까 제주학연구센터가 상당히 발전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11명의 연구진을 구성을 해서 제주도의 모든 사업을 여기에서 연구가 되고 그러한 제주 정체성을 잃지 않게 특별자치도를 끌고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걸 봤을 때는 우리도 이러한 도가 좀 배치마킹을 하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강원학에 대한 부분들을 좀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은 그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존 및 진흥 정책에 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전국 어느 시도 못지않게 다양한 무형유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본 의원이 지난해에도 언급했던 도정 질문에 이어 다시 한번 더 질문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매년 국가 지정 또는 도 지정 무형문화유산 보존단체는 공개 행사를 갖도록 되어 있죠. 네, 맞습니다. 이에 도는 공개 행사 지원금으로 단체당 350만 원을 지원하고 예능 보유자가 있는 경우는 1명당 200만 원, 또 추가가 있을 때는 또 추가가 되는 것이죠. 우리 도의 도지정 무형문화유산 보유단체는 총 24개의 단체가 되고 54%인 13개 단체가 지금 현재 한 350만 원 정도를 가지고 1년에 공개 발표 행사를 진행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예.
무형유산이 지금 이 순간 또 전승단절이 위험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과연 350만 원 가지고 40명, 50명 되는 전승자들이 하루 전승 발표를 한다는 것이 사실 이론적으로 맞지 않는 것입니다. 국장님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전승 단체 특성상 다수의 인력이 이제 참여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긴 연습 기간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 종합적으로 조금 고려해 볼 때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공개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좀 많이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님 다음 자료. 예, 우리 국가문화유산을 관리하는 부분들을 좀 짚어봤는데요. 국가는 이제 이렇게 인원수 비례하고 또 단체 종목 비례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은 예산을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예산을 줍니다. 3,600만 원, 2,700만 원, 1,200만 원 이렇게 해서 주는데 훨씬 그 방법이 더 낫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거나요. 이 부분을 한번 잘 창안해서 우리 도도 국가가 지금 무형문화재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부분에서 좀 벤치마킹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여러 가지 지급 방법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도의 비지정 무형문화유산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의원의 연구 모임인 강원문화유산 콘텐츠 발굴 연구에서 지난 2023년과 24년 두 차례에 걸쳐 강원 민속예술축제 출연 작품 345개 중 비지정 무형유산 55개를 조사한 강원 무형문화유산 콘텐츠 조사 보고서를 발간한 걸 국장님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이때 조사된 비지정 무형유산 중 속초 아리랑, 그다음 태백의 아라리, 행성의 어러리, 삼종은 지난해 도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었죠. 네. 예. 또한 속초 돈돌라리, 평창 메밀 농경과 음식문화, 삼척의 땅설법 등은 국가유산의 미래 무형유산 발굴 육성 사업으로 선정되었죠. 네, 맞습니다. 더불어 보고서에서 인제군과 영월군에서 전승되는 뗏목 관련 문화 콘텐츠가 많이 조사되었는데 수록되지 않았지만은 정선군에도 뗏목과 관련한 많은 콘텐츠와 무형유산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오랜 세월 한강, 두만강, 낙동강 등 큰 강에서 뗏목을 이용한 물자 수송을 활발했습니다. 특히 서울과 연결되는 한강 상류인 강원도는 우리나라 뗏목 문화의 중심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화면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난 2022년 체코 등 유럽 6개국이 강원도가 수백 년간 이어온 뗏목 타기를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신청하여 등재가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국장님 아시고 계시나요? 네, 저희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예. 파악하고 사실 뒤늦은 감이지만은 우리 강원도가 어떻게 보면은 인제군이라든가 영월군이라든가 정선군 같은 경우가 이 뗏목 문화를 지금 잘 보존하고 있는데 아직도 강원도 도무형문화재도 못했습니다. 이 선진 사례를 보면은 사실 이런 부분들이 소멸되기 전에 어떻게 보면 우리 도가 발굴해서 도무형문화재라도 지정을 하고 또 우리 국가문화재로 또 지정할 수 있도록 이런 정책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정책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비지정 무형문화재를 지금 현재 우리가 조사를 한 결과 한 55개 종목이 되는데요. 이 종목 중에 지금 지정할 종목이 제가 봤을 때는 상당수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지정을 할 수 없으니까 이 비지정 문화재를 육성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기획하고 또 이러한 조사 연구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는데 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지정 문화유산에 대한 소멸 위기에 대한 인식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련 사항과 관련해서 이제 시군하고 좀 협의를 좀 해서 육성 방안들을 마련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비지정 문화재도 우리가 지금 한 55개 정도는 제가 봤을 때는
100%는 지정을 못 하더라도 한 7, 80% 정도는 지정이 가능한 종목이고 또 지정을 안 하더라도 비지정 문화재로 해서 우리가 조금 도에서 관리하는 차원으로 관리를 해 나가면은 앞으로 또 우리 예산이라든가 이렇게 뒷받침 지정을 하게 되면은 돈이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또 시급한 소실될 수 있는 부분, 또 시급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좀 지정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예,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현황과 관련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용묵 정책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책국장 김용묵입니다. 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명칭과 형태는 다르지만 공히 지역교육 정책이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연구 조직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 역시 제1직속기관으로 교육연구원을 두고 강원 교육 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교육연구원의 일선 교육 현장을 모니터링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며 최근에는 AI 활용, 디지털 교육, IB 교육 프로그램 등 변화하는 교육 환경의 수요를 반영한 새로운 연구도 수행하는 등 강원 교육에 있어 매우 중요한 조직입니다. 이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화면에 보면 화면의 자료는 현재 교육연구원의 조직도의 지원 현황입니다. 이 중 핵심 부서인 교육연구부에는 교육 전문직과 일반직 16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이 중 교육학 분야를 전공한 연구위원이 몇 명이고 이들의 학력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기제 연구위원은 2월 말일 기준 3명이고 모두 교육학을 전공한 박사 학위 소지자입니다. 세부적 학위 내용을 보면 사회교육, 초등교육, 교육과정 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네, 국장님,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들이 연구위원의 직급이 일반 임기제 6급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인원은 3명. 네, 3월 1일 이후 결혼이 1명 발생하여 예. 현재 공고 중에 있습니다. 네, 다음 자료 한번. 지금 보신 자료는 지난달 올라온 교육연구원의 6급 교육정책연구 인력 채용 공고인됐습니다. 앞서 박사급 연구원 3명 근무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여기에서 한 명을 더 추가로 또 뽑는 겁니까? 아니면 아까 결혼이 생겼다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네, 결혼에 대한 보충 공고입니다. 그 인원을 뽑기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응시자 대부분이 박사학위급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6급 대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사실 우리가 박사학위까지 받자고 하면은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또 거기에 대한 학문이 충분히 갖춰진 분들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6급 정도 가지고 사실 급여라든가 경력이라든가 봤을 적에 계속 장기 근무를 안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이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5급 사무관급 정도로 채용하는 것이 어떻나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사무관급으로 채용하면 보다 유능한 인재 영입과 그로 인한 연구물의 질적 향상이 기대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장점의 측면에서 보면 볼 때 교육연구원에서의 의견을 청취하고 임기제 공무원의 인력관리 담당 부서와 예산 등 정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해서 최적의 채용 방안을 협의해 보는 것도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예, 본 의원이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2022년도는 박사급 연구 인력 5급 자리가 우리 도에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타 시도에서 6급으로 이렇게 변경해서 하다 보니까 우리 도도 그쪽으로 이렇게 따라가지 않았나 싶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 도가 우수한 인력을 가져야지만이 연구진이 잘 구축되는 건데 실적으로 이렇게 또 변경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네, 특별한 이유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고요. 본인의 원에 의해서 퇴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우리 그 박사급들이 이렇게 입사를 하면은 대개 한 몇 년 정도 근무를 합니까? 최근 10년 동안의 그 재직 현황을 파악했을 때 8명 정도가
퇴임을 했습니다. 평균적으로 3년 정도 근무한 걸로 산출되었습니다. 그 연구라는 것이 우리 국장님도 잘 알다시피 지속성이 없으면은 실질적으로 우리 도의 인력을 채용해서 연속성이 없다고 하면은 사실 그 조직이 그러한 연구에 대한 생태계가 어떻게 보면 구성이 되겠나 이런 의구점이 되거나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개선을 해서 정말 그 평생 직장이 되고 평생의 강원도 교육 정책을 이렇게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최근까지 이제 교육연구원에서 연구위원회 직급 상향과 정원 확대를 공식적으로 요청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수행한 연구 주제 선정, 연구 과정, 연구 결과물을 대상으로 교육연구원과 도교육청이 함께 질적 완성도를 진단 분석하면서 그리고 그 결과가 현재보다는 더 발전적 방안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었을 때는 발전 방안에 연구위원회 직급 상향과 정원 확대도 포함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 정원에 대한 부분을 제가 타 시도의 또 사례를 좀 봤는데 자료 좀 보여주시고요. 예, 현재 우리 교육연구원 박사급 연구 인력은 3명이지만은 타 시도의 경우는 경기도 같은 경우는 17명, 제주도가 11명, 또 서울이 5명, 울산, 전북, 전남이 4명입니다. 이렇게 이제 다른 지역들은 이런 이 업무에 대한 중요성이라든가 또 이런 업무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확대해 나가고 있는 거 봤을 때는 우리 도도 이러한 정책을 만들고 연구 기능을 갖고자 하자고 하면은 이 부분이 좀 안정화될 수 있도록 국장님 좀 잘 챙겨봐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도 타시도 교육청의 사례를 참고하여 잘 운영해 보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강원예술고등학교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김학배 교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육국장 김학배입니다. 네, 전국에서 총 32개 예술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도에는 특목고로 지정된 강원 강릉예술고등학교가 강릉시 구정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난 2001년 무용과, 미술과, 음악과 3개 전공으로 개교하였으며 2023년까지 총 1,740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습니다. 그런데 학교가 개교한 지 25년이 되었음에도 강원도에 예술고등학교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분들이 많고 또 심지어 고교 진학을 앞둔 중학생들조차 도내에 예술고등학교가 있는지 또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조사 결과가 강원예술고등학교 현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교육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 강원예술고등학교 활성화 문제를 언급하였고 또 해결책도 마련 또 주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는 강원예고의 현실을 직시하고 해결 방안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국장님 자료화면 보시는 자료는 지난해 교육연구원에서 발표한 강원예술고등학교 중장기 발전 방안 스와트 분석 자료입니다. 국장님께서 자료에 나온 강원예술고등학교 약점과 위험 요인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강점으로 친다면 그 소수 집중 교육이라든지 그 학생 수가 많지 않은 관계로 그 다음에 또 학교에서 기숙사에 생활하면서 실기 교육이나 또 일반고 대비해서 대학 진학이나 내신 실기가 조금 잘 지도될 수 있다는 강점이지만 약점은 여기 화면처럼 인구가 학생 수가 자꾸 감소하다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그만큼 잠재적 수요가 좀 떨어지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또한 교통이 또 많이 이렇게 편하게 된 관계로 영서 지역의 그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굳이 도내에 있는 강원예술고를 진학하기 거를 선택하기보다는 서울에 있는 학원 같은 그런 사교육에 의존하고 이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활성화가 좀 덜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이제 낮은 인지도가 지금 우리 약점의 맨 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좀 본 의원이 상당히 관심이 가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다음 자료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먼저 강원 예고에 대한 인식을 보면은 섬처럼 느껴진다. 시골에 있어 수업 외에 할 게 없을 것 같아. 순수 예술 분야에 관심이 없다. 순수 예술 전공 후의 진로가 고민된다. 또 종합적으로 강릉 인근이 소수 순수 예술 전공자들이 가는 학교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다. 이에 강원 예고는 이와 같은 부정적인 인식을 불식시키고 학생들을 보낼 수 있는 학교 또 보낼만 학교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학생들, 우리 진학하려고 하는 중학교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그런 그 학교가 있는지조차도 모른다는 사실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순수 예술을 갖다가 부모님들이 걱정하고 있는데 지금 순수 예술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응용 예술도 중요한 만큼 예고에서 교육 과정을 좀 다양하게 좀 준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국 32개 예술고등학교의 전공 과목 현황입니다. 자료를 보면은 순수 예술뿐만 아니라 실용음악, 무대미술, 연극, 영화, 공연예술, 패션 디자인, 창의융합 등 실로 다양한 분야의 전공 과목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국장님, 전국의 많은 예술고등학교가 다양한 예술 분야로 교육을 확대 개편하고 있는데 강원 예고는 지난 25년 동안 미술, 음악, 무용 등 순수 예술 분야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대적 변화에 맞춰 강원 예고 역시 전공 분야 확대를 검토하는 수 있겠습니까? 네, 저희들도 그 강원 그 예고 관계자와 그 교장 선생님을 중심으로 한 그 교직원들 그리고 강릉 지역에 소재하고 있다 보니까 강릉 교육장님, 교육지원청 그리고 도교육청 교육과정 담당해서 좀 같이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심도 있게 좀 논의를 좀 해서 우리 지금 현재 도내 도의회 교육위원님들도 같이 참여한 상태에서 조금 더 우리가 좀 강원 예고를 활성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현재 3월 중으로 저희들이 그 논의의 장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예술 영역이 다양화되고 또 디지털 융복합 시대를 반영해서 순수 예술 중심 현행과 학과 운영을 새로운 교육 수요에 맞게 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자료는 강원 예고의 중장기 발전 로드맵입니다. 여기서 제시된 모든 계획을 다 수용할 수는 없겠지만 앞서 논의한 학과 개편 및 홍보는 우선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도내 진학 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예고 체험 캠프, 초중등 예술교육 지원 등이 지역 경계 강화와 나아가 전국 대상 경연대회 등을 도입하여 학교를 적극 홍보하고 알리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국장님께서 중장기 발전 로드맵의 내용 중에 용역 보고서를 국장님 보셨죠? 네, 봤습니다. 예. 그 로드맵 중에 내용 중에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과제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예, 저기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저희들이 좀 관심 있게 제가 좀 관심 있게 본 사항은 예고 체험 캠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강원 예고 주체로 된 그런 그 콩쿨 대회라든지 그리고 그 학생들이 그 예고 탐방을 좀 통해서 교육 과정을 좀 이해할 필요가 좀 있겠다 싶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초중학교에서 예술 교육을 굉장히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 잠재적 수요층을 조금 더 끌어들일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강원 예술고등학교는 이규와 변화의 기로에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학교를 활성화시키지 못하면 강원도는 지역 예술 인재를 잃게 되는 것은 물론이며 이는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예술이 질적 저하를 가져올 것입니다. 도교육청에서 현재의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보다 적극적인 대응과 지원을 통해 강원 예고가 우수한 학교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국장님 하도록 수고하셨습니다. 하겠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강릉의 신규 택지 조성에 따른 학생 과밀을 포함한 학교 쏠림 문제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권명열 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권명월입니다. 먼저 보도 영상 한 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의 신규 아파트가 잇따라 들어서면서 중학교 입학 배정에 뜻밖의 피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생 수가 많은 택지를 중심으로 가까운 특정 학교 쏠림 현상이 반복되는 건데요. 연말이면 또 신규 아파트 단지가 인근에 들어서 입학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박은지 기자가 교육 당국과 학부모를 만나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연말 입주가 예정된 강릉 7공원의 신규 아파트입니다. 1,300세대가 넘는 대단지인데 인근 소롤지구와 신규 유천지구 학부모들은 벌써 내년 중학교 배정 문제가 걱정입니다. 강릉 지역의 경우 중학교 배정은 3지망까지 희망을 받아 추첨하는데 가장 가까운 관동중학교에 매년 지원자가 몰려 올해도 20명 가까이 탈락했고 내년은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최근 강릉교육지원청이 중학교 입학 배정 희망 조사를 2차례 실시한 결과 강릉중, 관동중, 소롤중이 정원을 초과했고 1차에 100명 가까이 넘쳤던 관동중은 2차에 조금 줄었지만 여전히 86명을 초과했습니다. 교육청은 3차 조사를 실시하고 실제 원서 접수 때까지 변동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동중학교 학급 증설 요구도 있지만 여건상 추가 증축은 어렵고 대신 인근 학교의 학급 증설 등으로 먼 거리까지 통학하는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겁니다. 학부모들은 신규 택지를 중심으로 최근 몇 년 사이 학생 수가 크게 늘어난 반면 구도심 학교는 공동화되고 있다며 근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저출생 여파로 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어 학교 신설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속초시의 경우 아파트 단지가 잇따라 들어선 남부권에 중학교가 없어 북부권에 있던 속초중학교를 남부권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강릉에도 유천, 패산 등 학생 수가 많고 학교가 없는 곳에 구도심 학교를 이전하자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보신 바와 같이 강릉의 중학교 쏠림 문제가 이제 심각합니다. 신도시 인근 중학교는 학생이 몰리면서 많은 학생들이 원치 않는 다른 중학교에 배정이 되고 있고요. 또 택지 조성이나 아파트 신축, 또 학원 밀집 등으로 인해 학생들이 특정 학교로 쏠림 현상을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로 학생들이 겪는 불편을 최대한 빠르게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영상에서 보신 강릉의 학교 쏠림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우선 학생들과 또 학부모님들께서 통학에 굉장히 많은 불편을 겪으실 것으로 염려돼서 매우 죄송한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저희가 이런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학생들을 재배치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학급 증설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파트가 새롭게 구성되는 현상을 저희가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일면도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자료 한번 봐주시죠. 이 자료는 강릉 지역 입학 배정 희망 조사 및 실제 배정 결과입니다. 내용을 보면은 강릉중, 관동중, 소롤중학교 등 3개 학교가 가원되어 총 66명의 학생이 타 학교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반면 나머지 학교는 모두 미달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국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배정 결과를 볼 때 원하는 학교에 배정되지 못한 학생들과 학부모들부터 다수의 민원이 발생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주로 어떤 내용의 민원이 접수되었습니까? 네네, 저희가 1월에 학교를 중학교를 배정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이 통학 여건, 특히 맞벌이 부모님들께서는 아이들에 대한 통학 대책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강릉의 중학교 쏠림 문제는 보도 자료를 보시면 최소 한 10년 전부터 연례 행사처럼 반복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강릉엔 학교 쏠림 문제 해결 방안으로 중학교 신설 대신 구도심에 있는 기존 중학교를 이전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강릉 지역은 현재 중학교 학생 수가 4,500명 선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4년 내에 700명이 감소돼서 3,800명 선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 신설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이 가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강릉 유천지구 역시 학교 신설 계획은 없고 구도심에 있는 학교 이전할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보이는데 계획이 이제 수립되면은 여러 번 또 고려해야 될 사항도 많겠지만은 또 시간이 상당히 걸리는데 언제쯤 이 부분이 좀 대안이 제시가 되겠습니까? 현재 최근에 지금 학교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속초중학교 같은 경우는 21년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28년을 목표로 이제 개교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릉 지역도 이전의 필요성, 적정성 여부가 검토된다면 부지를 우선 확보한 후에 5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도정 질문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발전의 밑거름이라고 할 수 있는 많은 분야들 중 강원학과, 무형유산 보존, 그리고 교육정책에 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에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 국장님들과 더불어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노고와 헌신의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의원 모두의 152만 강원도민을 대표하여 달리는 말이 더욱 힘을 낼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께 격려하고 책직을 더하는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이에 오늘과 같은 도정 질문을 통해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힘을 보낼 것입니다. 교육과 문화에 대한 투자는 즉각적인 효과를 보기는 어렵지만 정성껏 키운 나무가 풍성한 과실로 보답하듯 강원의 희망찬 미래를 여는 핵심 열쇠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도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